합시다. 일단 5회 17번부터 가볼게요. 7, 8회가 갑자기 똑 떨어지네. 점수, 질문 개수가. 자, 17번. 흰색 공이 2개, 검정색 공이 2개, 빨강색 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공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공의 색이 이웃하지. 전에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3개의 대상들이 있고 전부 다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느 색도 마찬가지지. 보통 이제 뭐 흰색 공 2개와 검정색 공 2개를 이웃하지 마세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을 보통 2개 이상 주기도 하거든. 그때 너희들이 해주는 풀이가 뭐냐면, 이건 틀린 풀이야, 쓰지 마. 일단은 뭐 만약에 얘네들만 이웃하지 않는다고 쳐봐. 어쨌든 이웃하지 않는 대상이 2개 이상이지, 그지? 그때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빨간색부터 막 나열한 다음에 이제 흰색을 나열해요. 흰색 어떻게 나열해?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이.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어차피 흰색은 구분 안 하니까 C로 뽑아. 그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흰색이 들어가서 이제 몇 개 나열돼 있어? 5개 나열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에다가 2개에다가 또 넣는 거야. 이렇게 풀면은 틀리죠. 어디가 잘못됐게? 검정색 공을 깔기 전에 흰색 공이 왜 반드시 이웃하지 않아? 그지? 흰색 공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빨간색이 이 사이에 껴줄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제외돼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들이 2개 이상일 때는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 뭐 해준다? 미리 자리를 싹 정리해줍니다.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7개의 공을 깔 때 지금 바로 흰색, 빨강색, 검정색 공들을 어떻게 깔 수 있는지를 싹 정리를 해봐야 돼. 이해됐음? 그럼 일단 좀 개수가 많은 빨간색부터 먼저 나열해봐. 빨간색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띄고 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지. 하나, 둘, 또 3개, 7칸 맞지? 너무 많은데? 요렇게 되는 것부터 해서 또 어디 있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구분 되냐 너네? 지금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줄 좀 그어줄게. 이제 구분 되지? 됐지? 뭐? 이게 기본 소양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준다. 또 여기도 뭐야? 한 칸 건너뛰고 나서 여기도 한 칸 또 건너뛰기부터 해서 막. 그 다음에 이제 뭐 해? 또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한 칸 더 옮긴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은 끝이지.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또 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하나 바로바로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것만 또 옮겨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요것만 또 옮겨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제 또 뭐야? 미안해요. 다 빨간색이에요. R이에요, R. 내가 영어에 좀 약해. 미안해. W와 R을 구분을 못해. 다시 해야 돼. 뭐라고? 어. 아. 다시 가. 옆 강의실. 화내겠다. 왜 이러는데? R. 흰색을 좋아하긴 해. 어디까지 했지? 뭐? 어디까지 했니? 까먹었잖아. 빨간색 뭐? 빨간색이잖아. 실제로 빨간색? 그래요. 좋아. 그 다음에 어디지? 여기 가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얘를 한 칸씩 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처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들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는 미리 자리를 싹 다 정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냐? 여기로 가자. 자, 그럼 일단 빨간색은 나열하는 방법은 여기 끝났지? 이제부터 뭐 합니다? 흰색, 검정색을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알았죠? 흰색, 검정색. 그럼 어떤 식으로 나열하면 되겠어? 일단 반드시 여기에는 둘이 다른 거 들어가야겠지. A, B 꼴로.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A, B 나열해주면 되겠지. A, B 나열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쓰면서 간다.
여기에 A, B 꼴 나열해야 돼. 반드시 다른 거.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여기에 흰색, 검정색 둘을 어떻게 나열할래? 2팩. 그 다음에 여기도 A, B 알아서 나열하면 되지. 여기도 몇 팩? 2팩.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웃하는 곳이 하나가 있지. 그럼 여기는 뭐다? A, B 꼴 내 맘대로 자유롭게 나열해도 됩니다. 몇 팩? 여기도 내 맘대로 나열해도 되죠. 2팩. 근데 여기는 3개가 이웃하고 있지. 그럼 여기는 반드시 AA 꼴로 먼저 들어가줘야 되겠네. 그지? 그게 무슨 색이야? 2가지. 그 다음에 B는 자동으로 1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노가다 같긴 하지만 사실상 얘는 어때? 얘랑 똑같지? 곱하기 2.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두 개니까 좀 다른데 만약에 또 어딨냐? 요거 1개, 3개짜리 또 있지. 아까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이것도 곱하기 2 하나씩 늘려가지고 가는 거야. 만약에 어디 갔어? 여기 또 있지. 2개, 1개, 1개짜리. 그럼 이거는 뭐다? 여기는 이제 아까 곱하기 2였지 이거. 곱하기 3으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있어요. 어쨌든 됐음. 끝. 수정을 보완해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냐니.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다? 2개, 1개, 1개짜리니까 여기 개수 늘리자. 몇 개? 이것도 사실은 똑같았는데, 그지? 어쩌지? 지울까? 지우고 여기 2개로 하고 여기서 방금 똑같았으니까 또 3개로 가고 여기는 2개, 2개짜리니까 처음 등장했지. 그럼 여기는 뭐야? A, B, 여기도 A, B. 근데 하고 보니까 얘랑 풀이가 똑같네 해서 곱하기 4 늘려도 좋다. 2팩, 여기도 2팩.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1개짜리니까 뭐 하면 되겠어? 얘의 개수를 1개 늘리면 되겠죠? 2 곱하기 1. 맞죠? 얘까지는 해결했다. 그 다음에는 어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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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내 맘대로 자유롭게 계산하면 되지. 맞지요? 그래서 뭐 하자? 4개 중에 2개를 뽑아.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자유롭게 흰색 넣었다 치고 남은 거 2개에다가 자동으로 넣는다고 치자. 알았음? 그 다음에 또 뭐 어때? 여기는 2개, 1개, 1개짜리지 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자? 여기의 개수를 하나 늘리자 또.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또 1개, 2개, 2개짜리네. 맞죠? 여기 또 개수를 하나 늘리자. 5. 여기는 1개, 1개, 2개짜리네 또. 그럼 어때? 여기를 늘리자. 다 더하면 답이에요. 알았음? 근데 계속 말하는 게 이웃해야 되는 대상이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가 마플 시너지든 뭐 센이든 이런 문제 풀어보면 있잖아. 그런 문제들 꼭 있을 거야. 뭐 선생이 몇 명, 남학생이 몇 명, 여학생이 몇 명. 그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런 문제 보면은 선생을 먼저 깔아주고 남자를 사이사이에 놓고 여자를 사이사이에 놓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선생까지 싹 다 깔 수 있는 자리 다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3팩, 2팩, 2팩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끝. 여기까지. 18번 간다. 그래서 노가다 문제가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웃해야 되는 대상이 2개 이상의 문제들. 알았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이 문제는 오랜만에 또 부등식 문제가 나왔네. 이게 항상 성립인가? 자, 풀이 시작해도 됨? 해도 됨? 자,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하세요. 근데 부등식 몇 개짜리예요? 연립부등식이네. 맞지? 부등식 몇 개짜리? 하나, 둘, 3개 누구야 아까? 뭐 이 새끼야? 그러네. 자, 어쨌든 1번부터 풀어보자. 1번도 항상 성립하고 2번도 항상 성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풀고 싶은데 이 3분의 1 때문에 좀 거슬리긴 하는데 뭐 양면 세배하는 게 더 낫나? 어쨌든 일단 그냥 써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3분의 1 a 플러스 1x 마이너스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럼 이제 뭐 아까 뭐 한쪽으로 이항을 하긴 할 건데 뭐 양면의 3배 정도는 해도 좋고 알았죠? 아니면 그냥 가도 좋고 x제곱에 플러스 우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1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천주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어떻게 풀면 돼? 그래프가요. 그렇지. 그래프가요.
네. 반드시 접해야 돼? 아니죠. 이거를 함수로 생각하고, 맞아. 함수로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X축으로 생각했을 때 크거나 위에 많이 있거나, 즉 붕 떠버리거나 또는 만나도 된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으니까 뭐로 풀면 돼? 그렇지. 판별식이 시간 안 할게.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알고만 있고 보통 판별식 바로 가겠지. 그런 풀이를 하다가 이제 2학년쯤 또는 2학기쯤 됐을 때 뭐 선생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실수하지 않도록. 알았음? 알았음?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2번은 풀 거야. 2번은 무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죠. 너네 1차 부등식이 해가 없거나 항상 성립한다. 이거 풀 줄 아냐? 요거 하나 오랜만에 설명 좀 하고 가자. 간다. 얘들아. A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있다고 치자. 알았죠?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러면 조건 A는 0. 자, 만약에 여기에 B가 있었다면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래도 A는 0이다. 우변이 B가 있든 0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1차 부등식은 반드시 X의 개수는 0을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왜? X에 의해서 얘가 막 변화하지 않게. 얘가 A가 아무리 작더라도 3분의 1 같은 거 딱 들어가는 순간 X의 모든 실수 넣으면 좌변 자체가 모든 실수 아니야. 그지? 그럼 모든 실수가 뭔가 보다 작거나 같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0X를 만들어주고 나서 B에다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음? 자, 두 번째. 그러면 AX가 예를 들어서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있어. 얘가 해가라고 하죠. 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푼다? 그래도 A는 0이야. 알았음? 모든 실수가 들어오는데 해가 없을 수가 없지. 해가 어딘가는 있겠지. 그래서 X는 무조건 개수를 0으로 가져주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음수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그게 1차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언제지? 이게 중학교 2인가 3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1차 부등식의 뭐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부정과 불능이라고 하면서 한자로 좀 배웠고 옛날에는 뭐 특수화를 간다고 할 수도 있고 항상 성립하는 1차 부등식 혹은 해가 없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뭐 해야 돼? 한쪽으로 이항해서 또 x에 대한 1차항과 우변의 상수항과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넘어갑시다. 3분의 1a 플러스 3x 우변에는 7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때 얘는 무조건 0인 거야. 그럼 얘가 0이 딱 되는 순간 얘도 a는 사실 고정이다. 왜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서 같은 a를 공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먼저 a를 구해서 넘겨주면 좀 더 쉬웠겠죠. 이 d가.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 일단 a가 얼마야? 마이너스 9야? 땡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네. 그럼 일단 여기서의 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어떤 놈 나오면 돼? 해가 모든 실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실제로 등장하면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2번에서 찾아두면 돼요. a는 상수로 고정이고. 그럼 여기서 뭐만? 판별식 가지고 한 번 더 b의 범위만 구해주면은 교집합이 답이겠지. 아, 겹치는 범위가 답이겠지. 알았음? 끝. 이거 잘 정리해두세요. 요거. 1차 부등식. 가끔 등장한다. 요거. 요즘은 이거 안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지. 한번 들어는 봤냐? 아, 문제만. 그래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 되면 19번 갑시다. 갑자기? 자, 어쨌든. 자, 조용히 해. 이과 강의실 와서 문과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한국사를. 자, 가자.
맥스 AB 이거 가끔 등장하는 옛날에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뭐 가끔씩 나오더라. 어쨌든 이 표현을 이제 처음 봤다고 해서 이제 읽을 수 있으면 안 된다. 원래는 읽어야지 너네가. 그지? 맥스 AB 뭐라고 하고 있냐? 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맥스 AB에 들어가면 뭐다? A가 나오고 A보다 B가 크면 B가 나온대. 그러니까 뭐 같으면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 거고 큰 놈 꺼내세요지. 맥스 A, B에 들어가 있는 그 A와 B 중에서 큰 놈을 가지고 나옵니다. 라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맥스 2, 3이다. 그럼 뭐야 얘들아? 3이지 뭐. 알았어요? 맥스 예를 들어서 뭐 5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 나와? 5 나오는 거지. 알았죠? 아니 뭐. 그때 맥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 간다. 맥스 뒤에 뭐 들어가 있어? 6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들어가 있지. 둘 중에 누가 큰지부터 따져달라는 얘기지. 그지? 큰 놈 끄집어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x가 뭐 100 이런 거면 얘가 훨씬 크니까 얘가 나올 거고 x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이너스 1 아이씨 몰라. 어쨌든 둘 중에 뭐가 큰지부터 따져보자. 알았죠? 알았죠? 요거부터 따지자고.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누가 큰지부터 정하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에서 6x 플러스 1을 자 얘들아 대소 비교해보려면 둘이 뭐 하면 돼? 그렇지. 그게 나중에 너희들 수학 공통수학 2에서 초반에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일 거다. 대소를 비교하려면은 빼서 부호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 7과 4 누가 커 민범아? 7. 아유 왜? 빼면 양수라서. 알았죠? 자, 가끔 둘 중에 누가 커 하면 당연히 7이라고 하는데 왜 커 하면은 수직선상의 오른쪽에 있어서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큰 거를 알기 때문에 수직선상의 오른쪽 넣은 거야. 알지?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다? 뺐더니 양수 3. 양수가 나오니까 앞에 게 커요라는 거지. 알았어? 자, 어제는 뺐다. 오늘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지?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맞나요? 어때?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앞에 게 크네. 그럼 여기서는 뭐? 뒤에 게 무조건 크네. 같을 수도 있지만. 맞지? 그래서 x의 범위와 무관하게 이놈의 결과는 무조건 뭐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나오겠네. 맞지? 두 번째 맥스 하나 또 있죠. 뒤에는 뭐 있냐?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야.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맥스 비교해보자. 요번에는 누가 커? 뭔가 바뀌겠다, 그치? 1차니까. 자, 다시 한번 실제로 빼보자.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콤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을 뭐 할 거야? 뺄 거야. 됐지요? 뭐 나왔어? 2분의 5x 플러스 5. 한 번 더. 5로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5로 묶자. 2분의 5로 묶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2 나왔다. 맞냐? 자, 양수야, 음수야. 바퀴지. 얘가, 음수 누구야? 잘못 들었나? 얘가 뭐가 나올 수도 있고, x 플러스 6이 나올 수도 있어. 맞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나올 수도 있어. 맞죠? 언제? 여보세요? 얘가 크다란 건 앞에 게 크다란 거지. 뭐? 양수일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6이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음수잖아. 즉 뒤에 게 크다는 얘기잖아. 맞지요? 이렇게 나왔어. 다시 쓸게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맥스 풀어주면 얘가 무조건 나와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 맥스 풀어주면 뭐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오기도 합니다. 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 두 개 중 뭐가 나올지 몰라 라고 표현을 해놨어. 근데 너네 책에 문제집에 보면 뭐라 돼 있어? 이걸 다시 한번 맥스 하고 있죠. 맞지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맥스. 여기도 맥스를 구해볼 거야. 알았니?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되도록 하래? 우변 뭐라 돼 있어?
는 맥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맞지? 그러니까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뭐가 나오게 하는? 2x 플러스 6이 나오게 하는. 뭐가 나오게 하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 나오게 하는 걸 찾아볼래.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여기서는 누가 크고 얘가 크거나 같고 여기서도 뭐하고 얘가 크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 아닐까? 맥스를 두 번째 걸 계산해봤더니 얘가 나오세요. 얘가 뭔데 여기서는 2x 플러스 6. 얘가 뭔데 밑에 거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너네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바로 뺀다? 빼주면 2x 마이너스 4. 근데 그게 0보다 뭐 해야 돼? 뒤에 게 큰 거니까 작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 찾아달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x제곱 둘이 뺀다. 2분의 9x 플러스 2가 뭐 해야 돼? 뒤에 게 크니까 역시 0보다 작거나 같게 해달라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알았나요? 요거 풀자. 2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얼마야? 4야? 2배 했으니까 4. 1, 2, 4, 1. 인수분해 깔끔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이것만 보면 x의 범위 뭡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시끄러워라. 마이너스 4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아유. 두 번째, 위에 거는 어떻게 나와? 바로 인수분해 되네.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제 답은 얘랑 겹치는 범위. 얘도 얘랑 겹치는 범위. 어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도 겹치는 범위.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답은 마이너스 4,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해석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이 맥스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에 대한 정의를 너네한테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부등식이냐? 부등식이죠. 어쨌든 답은 17이겠네.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정리해 주세요. 갑시다. 25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건 또 뭐예요? k x 플러스 1 짜자잔 절대값 fx 플러스 요거 얘들아 너네 그 f 더하기 절대값 f뿐만이 아니라 그냥 절대값 a 더하기 그냥 a 이놈의 결과 항상 뭐 나오게? 2a 아니면 0 나온다. 오케이? 어쨌든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돼? 절대값 풀어야 돼. 그지? 나중에 너희들이 막 수도 배우고 하면은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뭐 할 텐데 리미트도 구하고 할 텐데 그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1학년 때부터 너희가 덧셈 뺄셈 조차 사실 절대값 있는 척을 못했잖아. 그지? 풀기 위해서는 일단 절대값을 해결해줘야 된단 말이야. 절대값 기호를 벗겨줘야 되거든. 그럼 절대값 기호를 벗기는 방법이 뭐야?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의 부호 판단이지. 맞지요? 그래서 얘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랑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양수만 먼저 찾아주면 뭐다? 1, 3 마이너스 어때? x가 3보다 크거나 혹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맞냐?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 자체가 두 가지로 해결이 됐다. 맞지? 첫 번째는 k x 플러스 1 짜자잔 얘가 그냥 fx 얘를 그냥 풀어서 2fx 됐는데 2 나눠서 fx 된 거. 언제? fx가 양수일 때. 지금 내가 찾은 이 범위. 그런데 다르게 풀릴 수도 있죠. k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얘가 0. 왜? fx가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 fx 나온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fx 더하기 fx니까 분자가 0이라서 그 우변이 0 되는 거. 언제? 얘가 음수일 때. 얘랑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는 아무 때나 붙여. 편한 데 붙여.
알았죠? fx 쪽이 편하면 여기다 붙이고 나는 0이 편한 것 같아서 여기다 붙였어. 알았음? 알았음? 자, 근데 이 부등식 어떻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정수 x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때 자 다시 한번 이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지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 중 정수해의 개수가 뭐다? HK라고 표현하겠대. 맞지? 그런데 밑에서 뭐라 해놨어? HK가 10인 거. 뭐? 정수해가 몇 개 나오도록 하는? 10개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달래. 맞지? 그 10개가 여기서 10개가 다 튀어나오고 여기서 빵개가 나올 수도 있고. 맞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몇 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4개가 나오고 6개쯤 나오고 여기서 4개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여기서 5개는 여기서 5개. 또는 뭐 여기서 10개 여기서 빵개일 수도 있고. 이해됐냐? 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래. 알았음? 자, 가보자. 어떻게 풀어줄래? 결국 이 부등식도 함수로 생각하고 이 부등식도 함수로 생각을 해봐. 자, 여기 그림 보이냐? 여기 옆에다 그릴까? 자, 결국은 좌변은 고정이고 우변만 달라지잖아. 우변에 들어가는 함수 그려봐. 2차 함수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런데 마이너스 1과 3의 바깥 범위에서는 fx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안쪽에서는 fx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가? 0 따라가지. 그래서 우변에 있는 함수를 그려주면은 각각의 범위에서 이거 제대로 그릴게.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따라가고 안쪽에서는 상수함수 0이라는 상수함수를 따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왼쪽 함수는 kx 플러스 뭐야?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항상 뭐 하자? 빨간색보다 위에 있도록 해보자. 예? 위에 있으라고요? 어디 갔어? 위에 있으라고요? 위에 있는 걸 찾아달래요. 그런데 정수해가 몇 개? 10개가 되래. 그럼 뭐야? 자, 빨간색 함수보다 이 나무 막대기가 kx 플러스 1이다. 나무 막대기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 또는 만나는 범위 어디야? 마이너스 1 달러 하나 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제 뭐 정수해를 점점 늘려주기 시작해야 되네. 맞죠? 그럼 뭐 기울기를 키워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1, 0, 1, 2, 3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4, 5, 6 하면서 10개를 딱 채워주면 되겠지. 이해됐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카운트 시작이죠. 이 등호 붙었으니까. 맞지? 그때 어디로 가보자? 정수 10번째 거 찾아가보자. 어떻게 되면 돼, 얘들아? 8이야? 오케이, 땡큐. 8이 돼. 그러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것까지가 되잖아. 그지? 그럼 8을 포함을 한다라는 거는 8은 일단 여기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왼쪽에 있으면 확실하고 9는 오른쪽에 있어야 확실하네. 그럼 8과 9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8에서는 노란색이 위고 9에서는 노란색이 아래가 되도록 해주면 돼. 일단은. 알았냐? 8 넣어보자. 그럼 어디야? k 곱하기 9. x가 8이면 k 곱하기 9 좌변. fx 8 넣어봐. 얼마야? 몰라. 64 마이너스 28, 16 마이너스 3으로 그냥 쓰자. 여기서 뭐 한다? 노란색이 더 커. 이렇게 되면 돼. 맞죠? 그런데 x는 9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서는 10k고 여기서는 99. 81 마이너스 2구 18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노란색이 더 작아. 빨간색이 더 커지면 돼. 내가 됐죠? 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답이겠죠. 알았음? 끝. 여기까지. 예. 왜? 정수가 딱 10개여야 되니까 11개가 되면 안 되니까.
아, 그거는 그런데 일단은 범위를 만족해야 이 서술형이잖아. 범위 안 써놓고 그냥 최소값만 쓰면 끝나. 틀려. 알죠? 범위를 제대로 다 구해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6회 가면 되겠죠? 육회 8번. 부부부부부부. 와. 여기서 사실 8번 같은 문제 진짜 이제 너희들 학교 시험이면은 이거 명시해준다? 단 서로 같은 맛의 사탕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할 거다. 알았죠? 자, 어쨌든 딸기맛 사탕 4개, 사과맛 사탕 5개, 포도맛 사탕 3개, 커피맛 사탕 3개가 각각 서로 다른 색의 포장지에 담겨 있다. 이 15개의 사탕 중 2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2개의 사탕이 서로 다른 맛일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너무 이 노가다도 아니고 이 뭐라 해야 돼? 그냥 좀 귀찮은 문제다, 그지? 뭐 하면 돼? 사과 하나, 딸기 하나. 뭐 사과 하나, 포도 하나. 사과 하나, 커피 하나. 뭐 등등등. 그지? 위에서부터 가자. 안 빠뜨리려면 딸, 사, 딸, 포, 딸, 커. 또 뭐 있냐? 딸 빼. 사, 좀 더 내려. 사, 포, 사, 커. 또 포커까지. 됐죠? 4C의 1, 5C의 1. 이게 뭐야? 4C의 1, 3C의 1, 4C의 1, 3C의 1, 5C의 1, 3C. 너네 이거 귀찮아서 질문했지? 다 다음 답이겠네? 상한 거 있냐고? 네. 그렇지. 자, 여기서 근데 모르겠다. 이게 뭐가 좋은 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만 보면은 방금 재현이가 말한 게 훨씬 쉽지. 왜? 결국 2개 꺼내는데 다른 맛 아니면 같은 맛이잖아. 그지? 그냥 양자택일이잖아. 근데 요 다른 맛 고른 게 하나 약간 노가다 같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몇 개야? 15개? 15개. 15개 중 2개를 뽑는 방법들 중에서 뭐 해? 같은 것들 뽑는 거를 싹 다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양자택일 느낌이라. 이거 뭐 하냐면 또 흑백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그런 거고. 만약에 뭐 3개를 고르는데 다 다른 맛이다 하면은 2개가 같은 맛일 때, 3개가 같은 맛일 때 이거 다 구하느니 이게 더 나을 거고. 그래서 모르겠다. 뭐가 뭐면 답안인지. 알았죠? 어쨌든 2가지 풀이가 있기는 합니다. 6건도 가능함. 좋아요. 다음 9번 가보자. 했잖아, 저기. 이게 6건 풀이라고. 어. 안 들었지? 범위. 안 들었지? 그래? 자, 9번 간다. 아, 오메가네. 어제부터 갑자기 오메가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네. 아, 오케이. 오메가 친구인데, 그죠? 자, 간다. 오메가 공식들 다 기억하죠? 오메가 친구들. 자, 1번 공식은 뭐다? 그냥 냅다 대입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2번 공식은 뭐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 식골에다가 넣는 거다.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그 2차 식골에서 나오는 근과 계수관계의 다른 근이 뭐다? 켤레근이거든. 그래서 더하면은 1이고 곱하면은 1이다. 네 번째는 뭐다? 2번으로 만든다. 오메가로 나누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됐어요. 5번. 1번으로 만든다. 그죠? 일단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용하는 거야? 오메가의 역수가 오메가 바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가는 거. 요 2개 연결시키는 게 5번 공식이다. 맞지요? 네? 이거 가지고 기억, 이걸 푸시면 됩니다. 자, 기억. 참여 거이세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니까 그걸 3승하면 마이너스 1 맞네요. 니은 오메가 이항시키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니까 0 맞잖아요. 디귿 디귿은 뭐예요?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 통분을 해주면 답이다. 맞지? 1 맞습니다요. 리을 가자요. 오메가 바의 제곱에 대하여야. 이거 내가 항상 안 쓰긴 하지만 사실은 오메가 제곱, 아니 오메가 바도 똑같이 성립하지. 근데 리을은 한쪽 이항시켰더니 뭐가 나와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0이라고 하지. 틀렸지? 됐지요? 미음. 정리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야? 1이네. 어이 참이에요. 비읍. 뭐요? 통분하면 되겠다. 그죠? 분모는 1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바. 전개 바로 하면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자는 뭐예요? 통분을 하면은 2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예요? 3분의 3, 1. 참. 끝. 답은 무. 5개네. 4번.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12번 가자. 아, 어제 한 거 아닌가? 자, 거기 들어볼까? 얘들아, 재훈이 말고 찬주야, 아니야, 시연아, 12번 뭐예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요? 그렇죠. 보기자 방정식입니다. 맞죠? 상수항이 좀 많이 지저분하고 길게 생긴. 그지? 이게 다 상수야. 그래, 상수야. 근데 여기서, 자, 그래서 x제곱을 t로 가주면 t, 뭐라 생각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상수항이 거지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어쨌든 얘가 뭐 안 된다, 얘들아.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상태에서 두 허근과 중근을 갖는다. 맞지? 어제 설명했었어. 그러면 t의 상태에서는 무슨 근 가지면 돼? 허근에서 연결되는 게 무슨 근? T, C, T. 아니, 재훈이 말고라고. 은근 하나 나와야지. 자, 재훈이 말고 나머지 소윤아 중근에서 연결되는 게 뭐였지? 기억나? 방금 뭐라 했어? 맞는 것 같은데? 안 돼. 여기죠. 자, t가 양수 예를 들어서 양근 4를 잡고 쳐봐. t가 4. 그럼 t가 뭔데? x제곱이잖아. 그럼 x는 무슨 근이 나와? 1-2.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에 연결되는 게 t가 양근인 거야. 근데 t가 0이면 x가 반드시 빵빵이지. 왜? x제곱이 0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근이자 곧 0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허근이면은 음수지. 근데 t가 허수, 즉 x제곱이 허수여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개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얘가 허근이면 얘도 허근이겠지. 그래서 세트가 안 맞는 거고. 알았음? 끝. 보세요. 이제 뭐 하면 돼? 곱은 0이고. 이 긴 이게 0이고. A는 음수면 되잖아. 그거 풀면은 뭔가 나오겠지. 알았지용? 그래요. 16번 가자. 16번. 아, 4차네. 시작해도 됨.
자, 16번. 무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생김새가. 그렇지, 그렇지. 보기차 방정식인데 또, 맞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이 상태로 가 아니라 합차꼴로 변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변형할 때 뭐해? 상선을 그대로 두죠. 그럼 여기는 뭐야? 2x제곱이 되면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제곱식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뒤에 것도 제곱식을 빼는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앞에 녀석은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거는 3x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야? x제곱 플러스 1과 3x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1과 3x를 한 번은 빼는 방식으로 된 거다. 맞지? 맞지? 아! 이 녀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한다. 뭐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기억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 알파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다를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한다 얘기겠지. 여기 근데 내가 알파라고 했지. 그 알파가 여기서 나온 건지 여기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존재하냐? 라고만 물어보는 거니까. 맞죠? 인수분해 하면 이게 나오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니는 뭐예요? 인정. 니는 뭐예요? 양변의 알파벳 그리고 이양. 맞지요? 를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냐? 응. 됐지요? 알파는 항상 실수냐? 이거 판별식. 양수. 판별식. 양수네. 실수네요? 그러면 기억력 이거 다 참이네요? 끝. 1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자, 요거 오타 수정하셈. 얘들아, 여기가 5가 아니라 D예요. 알았죠? 다시 풀어봐요, 지금. 30초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답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C와 D를 남기기 위해서 일단 A 없애야 된다, 맞지? 그럼 이거 몇 배? 2배 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C 나오겠지. 그때 4B 빼면은 D 알아서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우변도 뭐다? 이거 2배해서 이거 빼면 된다. 알았음? 그럼 뭐겠어? 4 마이너스 9. 답 몇 번? 3번. 알았지요? 이해된 거 맞지? 차나? 표정이 이상한데? T1 이해됐지? 간다. 21번 간다. fx 예? 여보세요들? 가. 조건 가. 한 근이 이보다 작고 다른 근이 이보다 크다. 이게 뭐야? 근의 분리. 너 뭐? 근의 분리. 나는 축. 그지? 이 능력을 붙였을 때, 한 근은 이보다 작고, 다른 근은 이보다 크다. 그게 뭐야? fx라는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 누구랑? y는 0과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한대. 그런데, 한 놈은, 이보다 작고, 다른 한 놈이 이보다 커. 뭐야? 두 근 사이에 뭔가 이가 퐁 찍혔네. 그럼 뭐야? 함판축을 확인을 할 때 함에서 끝나는 문제지.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어 세우죠. 뭐 나오냐? 쉽게 써. 4-4K-2죠? 2 넣었으니까 맞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 얘가 뭐 하면 된다? 내려간다. 0보다 작아요. 맞죠? 원래는 여기서 끝. 가만 보면. 맞냐? 한 판축 중에 판축 안 보는 문제. 두 근 사이에 뭔가 찍히는 문제. 맞죠? 그런데 나 때문에 뭐 하래? 축도 보게 됐다. 왜? 자, 간다. 1부터 4 사이의 범위에서는 뭐 하세요?
최대값 F1을 가지세요. 자, 최고차계수 어때? 양수죠. 근데 최대값이다. 그 축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맞죠? 1부터 4까지의 구간에서는 1에서 최대값을 가져주세요니까 뭐 해야 돼? 1로 쏠려간다, 그지? 근데 축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지, 꼭. 4가 여기 있기만 하면 돼. 맞지? 1일 때 최대값이 나와주기만 하면 돼. 그럼 누구? 1과 4의 정중앙에 누가 있어? 2분의 5가 있을 거 아니야, 정중앙. 맞지? 그놈이 축보다 뭐 하면 돼? 왼쪽에 쏠려 있으면은 이 1부터 4까지가 이런 범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싹 다. 알았음? 뭐보다? 축보다. 누가? 2분의 5가 더 왼쪽에 있으면 되지. 알았나요? 그럼 축 어디 갔어? 축 어디야? x는 2분의 2k 플러스 1이죠. 그게 뭐보다? 2분의 5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돼.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됩니다. 같더라도 1과 4 사이의 정중앙이 딱 축인데, 그치? 근데 최대값은 1에서 갖는다? 맞잖아. 1과 4가 똑같을 뿐이지. 맞죠? 끝.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랑 겹치는 범위. 뭐 집합변을 잡는 그 집합의 범위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7회. 마지막 7회. 저기 채아 혹시 7, 8에 질문 있나? 한번 확인해봐요. 25번. 잠깐만, 이거 다 역생렬 아니야? 응, 아니야. 역생렬 아니야. 됐냐? 제가 돈다. 자, 25번. A와 B의 행렬 두 개. 합하니까 영행렬이 나오는데, 곱하니까 단행렬이 나오는데. 맞죠? 그때 300승, 300승에 대하여 2,2, 이행 2열 성분을 찾아달라는데, 얘가 말하고 싶은 게 B가 마이너스 A잖아요. 대입을 해봐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죠. A제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A의 300승을 구하는다? 뭐야?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몇 승? 짝수승. 그럼 뭐 나와? 2. 됐죠? B의 300승이지. B도 300승을 해보래. 근데 B가 뭐였어? 마이너스 A였어. 마이너스 A를 300승을 하래. 맞지요? 맞지요? 마이너스 A의 300승. 일단은 마이너스 A에 대하여 몇 승 먼저? 제곱 먼저 하고 150승을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여 봤자 어차피 A의 제곱과 동일하잖아. 맞죠? 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또 150승 2. 그러면 뭐야? 2 빵빵 2. 알았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이게 누가 질문이야? 아쉽다. 아쉽다야. 아쉽다야. 6회. 잠깐만. 6회 답지 좀 보자. 아가리들 하세요, 좀. 21번이구나. 예? 답이 왜 이래? 축을 왜 오른쪽에 존재시키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맞지? 내가 잘못 풀었네. 야, 이게 축이잖아.
축이 2분의 5보다 오른쪽이잖아. 뭐야? 이거잖아. 어. 머리를 깨야 돼. 아무튼 됐죠? 내가 아까 실수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맞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일단 풀은 여기까지 하고, 채아 혹시 더 질문 있어? 페퍼에 딱히 없어? 오케이. 풀은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만 좀 나눠주고, 오늘 일단 슬슬 마무리 지어보자. 오늘 숙제가 그래서 좀 많이 보이죠? 많아 보이죠? 일단은, 자, 모의 시험이 9회부터 10회, 11회, 12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아까 방금 뭐 두르고 저기 누구냐 범위가 어느 학교 거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합치면은 막 7개, 8개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어. 기말을 합치다 보니까 이게 1학기 기말 옛날 걸로 쳤을 때 거기가 부등식, 방정식이 메인이냐? 아니, 도형이 메인이었어. 그리고 2학기 기말에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서 경우의 수가 메인이냐?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메인은 사실은 함수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비계정, 너희들 전 계정 그때 걸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주류까지는 뭐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란 건 아닌데 시험에서 메인이 되는 단원들이 아닌 단원들이 지금 너희들의 기말 범위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심한 학교들은 너희가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모아놔 보니 막 7개, 6개, 막 심하면은 막 뭐 그 정도고 좀 보통 아무리 해봐야 막 8개, 10개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회분 한 회분을 만들어서 주느니 그냥 뭐 편집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편집은 안 하고 그냥 2개 따로따로 줬거든. 그래서 지금 학교가 어디 거 줬냐? 내가 두루, 세종, 아름, 종촌 이렇게 4개를 줬죠. 전부 다 4개 다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인데 거기서 너네가 1학기 기말에서는 어느 범위를 푸는 거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 근데 몇몇 학교들은 방정식 없는 학교들도 있다. 여기만 풀면 돼. 그러면은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어쩌고 저쩌고 또는 어떤 점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내분점이 어쩌고 저쩌고 외분점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막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의 방정식, 뭐 도형을 이동, 함수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들은 싹 다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년 2학기 기말에서 너희들이 건져야 되는 단어는 딸랑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사실 문제를 딱 보면 알지. 근데 거기서 그때 당시는 집합이나 함수를 배운 뒤에 있던 경우의 수다 보니까 왜 특히 경우의 수가 많이 사라지냐면은 집합의 개수라던가 함수의 개수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에서 그냥 너희들처럼 막 사탕이 어쩌고 저쩌고 주머니에 어쩌고 바구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냈었어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삭제하면 실제로 몇 개 안 남아. 막 3개 남고 막 1개 남고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과 얘네들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라는 의미로 한 거라서 실제로 학교는 4개지만 다 풀어봐봐야 한 30개, 40개 정도 될래나? 많이 풀어봐야. 알았죠? 그래서 거를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건데, 자, 너희들 중에 학교 부교재나 학습지가 있는 학교들 있지? 부교재나 학습지가 있는 학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학이 아니라 무조건 얘네들이 메인이다. 이제는 학습지나 부교재 무조건 완료를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이제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인 학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주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다음 주가 마지막 학교들은 저거 반드시 완료를 해서 와야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지고 오세요. 이거 싹 다. 특히 얘 있는 학교들은 얘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질문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 있을 거 아니야. 뭐 많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있으면 싹 다 정리 좀 하게. 근데 이제 우리 반은 인원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잘 안 하는 이유가 한 명 한 명 풀다 보면은 한 많아봐야 한 6명, 7명밖에 풀이를 내가 못해줘.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너희들이 질문이 좀 많다 싶은 사람들 거 내가 다 찍어 가가지고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밤까지라도 해서 싹 보내줄게.
알았죠? 거기서 이제 좀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는 한 번 더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든가 아니면 그 다음 주 뭐 직보 때나 이때 가지고 와서 마무리 지으면 돼. 알았죠? 알았죠? 자, 숙제 관련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